세종칠록 1권 세종조기년 10월 3일 김이호 두번째 기사 1418년 명령락 16년 재향에 참여한 모든 집사에게 잔치를 베풀고 말 등을 하사하다. 의정부에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아헌관 좌의정 박은에게 안장 갖춘 말을 종원관 길창군 권규와 진패백 찬작관 이조판서 정력과 천조관 호조판서 최이와 예이사 예조 참판 탁신들에게 각각 말 한 필씩을 주고 지신사 하연 좌대원 성음 우대원 김익정 좌부대원 이수 전패 전작관 이조판서 안망지 당상 집내 예조참이 유장 등 제집사와 판통례문사 안수산 신보 판사복시사 홍거안 판전사시사 송흔 의사관 대부 정수홍 판승문원사 정초 등에게는 각각 오색 비단 2필씩을 주고 상황이 또 배우들과 공장들에게 무명을 차등 있게 나누어 하사하였다. 세종실록 1권 세종조기년 10월 3일 김이호 세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흉작의 정도가 심한 주군의 조세를 면제할 것 등을 상소하다. 아래기를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요 먹는 것은 백성의 가장 중요한 것이온데 이제 흉년을 만나 민생이 영려되오니 각 군의 조세를 경창에 전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곡식으로 거두어 각기 그 고을에 두었다가 내년의 씨앗으로 예비하게 하고 그 농사를 그르침이 더욱 심한 주군은 한 문제의 고사에 따라 조세를 전부 면제하시기를 청하나이다. 그리고 외적이 중국을 침범하여 그 약탈한 재물을 가지고 우리나라 남쪽 지경에 와서 배를 대고 해변의 백성들과 교역한 지 오래되었던 바 지금 우리는 기근으로 재물이 없어 교역하지 못한 즉 외적이 의식을 얻을 곳이 없게 되면 반드시 도둑질할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옵니다. 전라도는 적이 들어오는 첫 길목이므로 방어가 매우 긴급하온데 관찰사가 절제사를 겸임하게 되어 군비가 점점 쇠퇴하여지오니 이는 편안한 때에도 늘 위태할 것을 잊지 아니한다는 뜻에서 위반되오니 청하옵건대 특별히 청렴하고 삼가하며 백성을 사랑하고 무예가 출중한 사람을 골라 도절제사에 임명하여 보내고 기타 모든 도의 무기도 잘 정비하여 앞으로 뜻밖의 일을 방비할 수 있게 하라고 아울러 발령하소서. 각종 과제는 3분의 1을 경기 밖의 외도에 주되 수로가 가로막히고 거리가 먼 도에서는 모두 포백으로 거두어 바치게 하되 혹 과중하게 거두어 백성에 큰 해를 끼치는 자가 있으면 호주로 하여금 합당하도록 요량하여 규정을 정하게 하고 그 규정을 어기고 과중하게 걷는 자는 전객으로 하여금 관가에 고하게 하여 그 밭을 거두어 드림으로써 무법하게 고도받은 문을 막도록 하소서. 당초에 호렴저화의 법률을 만든 것은 실상은 저화를 통행하기 위하여 임시 권도로 쓴 계책이온데 지금은 저화가 이미 유행되었고 흉년이 도들어싸우니 청컨대 법을 폐지하여 민생을 구휼하소서 하여 임금이 이에 조차 그 과전의 포백으로 수납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 원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의 시가로 바치게 하되 어기는 자는 수령을 하여 검상구하여 조사하게 하였다. 정객은 소작이니다. 세종실록 1권 세종조기년 10월 4일 경진 첫번째 기사 경사를 보다. 세종실록 1권 세종조기년 10월 4일 경진 두번째 기사 육품 이상에서 유일을 청극해 하다. 유일은 도학과 명막이 높은 사람으로서 초야에 응가하고 있는 선비를 말한다. 세종실록 1권 세종조기년 10월 4일 경진 세번째 기사 양주에서 사냥하다. 세종실록 1권 세종조기년 10월 4일 경진 네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금주를 청하니 줬다. 세종실록 1권 세종조기년 10월 4일 경진 다섯번째 기사 어머니와의 다툼 끝에 누이 동생을 죽인 안주 백성 임부계를 찢어 죽이다.
형조에서께 하기를 안주의 백성 인부개가 그의 어머니와 소를 가지고 다투다가 그 어머니의 목을 메어 끌었는데 그의 누이 동생이 악한 역적이라 부르짖음으로 부개는 이리 탈로 날까 두려워 그의 아우 임정과 이문과 더불어 그의 누이 동생을 때려 죽였으니 법률에 따라 부개를 찢어 죽이고 정과 원을 목베게 하소서니 그대로 쫓았다. 세종시록 1권 세종주기년 10월 4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돌아오는 상황을 맞으러 녹양벌에 나아가니 상황이 기뻐하다. 정사를 보고 사건을 아뢰는 제 신들에게 음식을 대접하였다. 상황이 돌아오므로 임금은 녹양벌에 나아가 마중하여 장전에서 주연을 베풀었다. 상황이 말하기를 나의 돌아옴이 매우 급작스러웠는데 여기까지 마중 나올 줄이야 어찌 뜻하였으리요 하고 매우 기뻐하였다. 밤이 이경에 이르렀어야 황궁하였다. 세종시록 1권 세종주기년 10월 5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상왕께 불공한 죄를 지은 대사원 허지를 사제로 돌아가라 하다. 사헌부 대사원 허지 등이 상소하여 박자청을 논함은 상왕께 대하여 불공한 죄라고 하여 임금이 지에게 사제로 돌아가라고 명하였다. 당초에 상왕이 지에게 이르기를 자청은 토목의 역사를 감독하고 있는데 만약 탄핵을 받는다면 일이 더디어질 것이니 마땅히 덮어두고 논하지 말라고 하니 지는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대답하고 이제 와서는 탄핵하는 소를 올리니 지는 눈앞에서만 복종한다고 하여 굳이 사제로 돌아가게 하였다. 집이 박관 등이 역시 집에 돌아가 대죄를 청하기를 임금이 허락하지 않고 말하기를 나는 자청의 죄를 논하는 것을 그러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가 면전에서 순종하고 물러나와서 뒷말이 있음을 말하는 것뿐이다 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1권 세종주기년 10월 6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1권 세종주기년 10월 6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양지현의 지진이 일어나다. 세종시록 1권 세종주기년 10월 6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삼강오륜을 바로잡는 것에 대해 상소하다. 나라를 다스리는 길은 삼강오상을 바로잡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사오니 천하 국가의 칠한 흥망이 실로 이에 매어있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서 삼강오상을 어지럽게 한다면 천재 용납될 수도 없거니와 왕법으로도 용서할 수 없사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종이 상전에 대하여 비록 죽이기까지에는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악력의 정상이 이미 나타난 자와 아비 남편 상전을 걸어 고소하거나 저주하거나 후욕한 자는 비록 사령이 내리기 전에 있은 일이라 할지라도 법률에 따라 죄를 처단하게 하시와 이로써 왕법을 엄하게 하시고 삼강오상을 바로잡히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정부와 육조로 하여금 이를 의논케 한 바 모두 사헌부에서 아랜 바대로 하기로 하여 임금은 이에 따랐다. 세종시록 1권 세종주기년 10월 6일 이모 네 번째 기사 일기주 상만호가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시록 1권 세종주기년 10월 6일 이모 다섯 번째 기사 반역죄 범한 이방간의 아들 맹종의 노비를 관속시키다. 형조 도관이 계하기를 이방간의 아들 이맹종은 반역죄를 범하여 일국 시민의 불공대천의 원수로 머리를 보존하여 오늘에 이르는 것만으로도 이미 다행하옵거든. 맹종의 노비가 128명이나 되오니 이를 관부에 이속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권 세종주기년 10월 7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우레가 치고 비와 우박이 내렸다. 세종시록 1권 세종주기년 10월 7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처음으로 경연을 열고 경영관들이 대학 연의를 강론하다. 처음으로 경연을 열고 영경연사 박은 이원 치경연사 유관 변계랑 동지경연사 이지강 참창관 하연 김익정 이수 윤회 시강관 정초 유영 시독관 성계 검독관 김지자
부검토관, 권도 등이 대학 연의를 강론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과거를 설치하여 선비를 뽑는 것은 참다운 인재를 얻으려 함인데 어떻게 하면 선비로 하여금 부화한 버릇을 버리게 할 수 있을까 하니 계량과 지강 등이 대답하기를 초장에서는 의와 의로서 경학의 심천을 보고 종장에서는 대책으로 그 사람의 적절한 쓰임을 보는 것이 당초의 법을 만든 뜻입니다. 근자의 학생이 실학을 힘쓰지 않음으로 초장에서 강경을 하도록 법을 제정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영민하고 예기 있는 쓸만한 인재가 모두 무가로 달려갔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강경은 가장 어려운 일이니 지금 비록 변삼재로 하여금 강론케 한다 하여도 어찌 다 정통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에 영경년 외에 동지경년 이상은 하루에 3번씩 진강하고 시독간 이하는 3번으로 나누어 진강하며 참창간, 김익정, 일수, 윤회도 역시 하루에 한 사람씩 진강하라고 명하였다. 의로울 의는 과거 시제의 일종인데 의문의 의는 경전에서의 난처를 논술하여 풀이하는 것이며 의로울 의는 경전의를 해설하는 문장이다. 대책은 과거 시제의 일종으로 여러 사건에 대하여 처리책을 논구하는 문장이다. 강경은 과시에서 경서 중의 어느 규제를 규정하여 배송하고 강의하게 하는 것이다. 세종시록 1권 세종조기년 10월 7일 개미 세번째 기사 허지를 관직에 나오게 하다. 세종시록 1권 세종조기년 10월 7일 개미 네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이방간에게 죄주기를 청하였으나 윤원치 않다. 세종시록 1권 세종조기년 10월 8일 갑신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1권 세종조기년 10월 8일 갑신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1권 세종조기년 10월 8일 갑신 세번째 기사 종정승이 방물을 바치다. 세종시록 1권 세종조기년 10월 8일 갑신 네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연화승을 검하고 민간의 사체 및 신력을 거두지 말 것을 상소하다. 아래기를 불교의 도는 마땅히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으며 욕심을 적게 하는 것으로 근본을 삼아야 하겠거늘 지금 무식한 중의 무리가 그 근본을 생각지 않고 절을 세우고 부처를 만든다. 설법을 하고 절을 올린다. 운운하며 천당이니 지옥이니 화복이니 하는 말로 우매한 백성을 현혹하여 백성의 입속의 먹을 것을 빼앗고 백성의 몸 위에 입을 것을 벗겨다가 흙과 나무에 칠을 하여 만들고 이것에 옷과 음식이 이바지하니 정사를 좀 먹고 백성을 해침이 이보다 더 큼이 없사오며 더군다나 이런 흉년된 해에 이 같은 치하면 진실로 마음 아픈 일이 오니 삼가 바라옵건대 서울 밖에서 권선문을 가지고 마을에 드나드는 자를 엄중히 검지할 것이오며 만약 영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법에 따라 논지하고 그 속이고 꿰어 취한 재물일랑 다 몰수하여 굶주리는 백성들을 구제하게 하소서. 무릇 백성의 삶은 하루에 2번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1년 동안 옷을 짓지 않으면 헐벗게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 안의 백성들은 수제나 한제를 만나기만 하면 오직 관가의 구제를 우러러 바라서 그 살 길을 얻게 되오니 전날 남에게 빚진 것을 어느 여가에 갚게 되겠나이까. 신덕이 원하옵기는 풍년들기까지로 한정하고 무릇 중외의 인민이 진 바 빚돈과 천인의 역가는 오래된 것이오나 근자의 것을 물론하고 거두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일체 은검하여 인생을 편안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농사에 실패한 여러 도에 갖고 올 수령이 거룩하옵신 나음을 본받아 능히 방도가 있게 구제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사망함에 이르지 않게 한 자는 재직 연한에 거리 끼지 말고 승진 채용할 것이오며 위관 감도 등도 능히 마음을 써서 구제하며 그 공적이 현저한 자는 감사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여서 용하도록 하소서. 감사 수령으로부터 위관 감고에 이르기까지
구제하기에 마음을 쓰지 아니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모두 법에 따라 주의를 처단케 하소서 하니 임금이 연화성은 금하지 말고 모든 민간의 사체 및 신력은 풍년이 들기까지 하나에 거두지 말라고 하였다. 역가는 신역의 대전이며 연화성은 시주를 거두러 다니는 중을 말한다. 세종시록 1권 세종적인년 10월 8일 갑신 5번째 기사. 판청주 목사 우희열이 방죽 보수와 관리에 대하여 아뢰다. 여러 도의 감사로 하여금 각주 군현의 방죽을 살펴서 이로써 출척할 것이오며 또 여러 고을로 하여금 다같이 방죽과 관계하는 수효를 기록하여 책을 만들어 한 벌은 호조에 두고 한 벌은 대내리에 올려 해마다 이것을 빙고 삼아 수보하도록 할 것이오며 또 손실경차관으로 방죽의 일을 겸하여 관리하게 하옵시기를 청하나이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조치하였다. 손실경차관은 농사를 시찰하고 전국의 손실을 감정하기 위하여 파견하는 관리이다. 세종시록 1권 세종적인년 10월 9일 을류 첫번째 기사. 상왕을 따라 계산에서 사냥하다. 왕의 건강을 위해 상왕이 사냥을 권하다. 임금이 상왕을 따라 계산해서 사냥을 하는데 경기도 도관찰사 서선이 와서 알련하거늘 상왕이 이후부터는 관찰사는 와서 알련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상왕이 일찍이 하연으로 하여금 정부와 육조에 유시하기를 주상은 사냥을 좋아하지 않으시니 몸이 비중하시니 마땅히 때때로 나와 논의셔서 몸을 존절히 하셔야 하겠으며 또 문과 무에 어느 하나를 편백되이 할 수는 없은즉 나는 장차 주상과 더불어 무사를 강습하려 한다고 하였다. 세종시록 1권 세종적인년 10월 10일 병술 첫번째 기사. 차과령에서 도성에 남은 군신들이 병기량을 보내어 문안하고 주찬을 바치다. 어가가 차과량에 이르니 유도 군신이 참찬 병기량을 행제소에 보내어 문안하고 주찬을 바쳤다. 세종시록 1권 세종적인년 10월 11일 정해 첫번째 기사. 어가가 근교에 도달하자 노상왕 대비 공비가 풍정을 바치다. 우리나라 풍속에 상감에게 음식을 차려 바치는 것을 풍정이라고 한다. 의정부와 육조에서 나아가마자 배웠고 술을 울리니 상왕은 매우 기뻐하여 이제 연석에 참여한 이는 모두 취하도록 먹으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1권 세종적인년 10월 11일 정해 두번째 기사. 경상도 동래군에 지진이 일어나다. 세종시록 1권 세종적인년 10월 12일 무자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동지경년 이지강이 대학년인을 진강하다. 또 아뢰기를 임금의 학문은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근본이 되옵나니 마음이 바른 연후에야 백간이 바르게 되고 백간이 바른 연후에야 만민이 바르게 되옵는데 마음을 바르게 하는 요지는 오로지 이 책에 있사옵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나 경서를 글귀로만 풀이하는 것은 학문에 도움이 없으니 반드시 마음의 공부가 있어야만 이에 유익할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1권 세종적인년 10월 12일 무자 두번째 기사. 대선 허지 등이 합사하여 거듭 이방간을 죄줄 것을 청하다. 계하기를 지난날 글을 올려 이방간을 죄줄 것을 청하였사오나 윤허를 받지 못하와 분하고 원통한 심정을 견딜 길이 없나이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군부의 원수는 불공대천의 원수이니 내 마음이 늘 어찌 경들과 다르리요마는 다만 부왕께서 윤허하시지 않으시니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노라 하였다. 지가 다시 아뢰기를 즉위하신 첫 정사에 마땅히 대강을 바로잡아야 되옵니다. 이방간 부자의 경진년 일은 세인의 귀와 눈에 남아있사오니 누구인들 그 일을 모르오리까. 다만 상왕의 우애의 정으로 머리를 보존함을 얻사와 오늘에 이르렀사오나
사사로운 은혜로서 공의를 폐함은 불가하오니 마땅히 법으로 처치하여 강상을 바로잡게 하옵소서. 상왕께서는 이 방간을 보존하심이 20여 년이 온지라 어찌 일조에 갑자기 천심을 돌이키시겠습니까? 마는 원하옵건대 주상께 없은 지성으로 그것을 청하옵소서 하였다. 세종시록 1권 세종적인년 10월 12일 무저 세번째 기사 저서관 사관은 저서관 대부 최관 등이 이방간 부자에게 제줄 것을 청하다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1권 세종주기년 10월 12일 무저 네번째 기사 훈련관 제조를 병조에서 천망하도록 선지하다. 세종시록 1권 세종주기년 10월 13일 기축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1권 세종주기년 10월 13일 기축 두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1권 세종주기년 10월 13일 기축 세번째 기사 제기 주조를 마친 감독관과 공인들에게 하사품을 내리다. 임금이 공조참판 이천과 재용부정 남급에게 제기 주조 감독을 명하였다. 다 이루었다고 아뢰니 천들에게는 내사복 말 각 한 필씩 하사하고 공인들에게 무명 각 세 필씩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1권 세종주기년 10월 13일 기축 네번째 기사 일본 구주 총수와 서해로 미작 태수가 박물을 바치다. 세종시록 1권 세종주기년 10월 13일 기축 다섯번째 기사 상왕의 선지를 사칭하여 부위로 내리는 쌀과 콩을 받고자 한 아누세를 가두다. 전 부윤 아누세를 의금부에 가두었다. 앞서 아누세는 아내가 죽음에 부위로 내리는 미두를 받고자 하여 거짓 상왕의 선지라고 전하고 김용기를 시켜 임금께 아뢰게 하였다가 이제 와서 일이 발각된 것이었다. 세종시록 1권 세종주기년 10월 13일 기축 여섯번째 기사 노희봉을 사제감 정징을 예빈시의 제조로 삼고 건수를 주고 별주와 1인을 줄이다. 헌관 노희봉으로 사제감 제조를 삼고 정징으로 예빈시 제조를 삼아 별주와의 예에 따라 건수를 주고 이사의 별주와 각 한 사람씩을 줄이었다. 세종시록 1권 세종주기년 10월 13일 기축 일곱번째 기사 경기 풍조창에 상납하는 전세를 예전처럼 감고 생리가 관리케 하다. 호주에서 계하기를 경기에서 공정고와 풍조창에 상납하는 밭구 실구 미두를 전자에는 각각 그 고을로 하여금 감고와 생리를 정하여 그 수납하는 일을 맡아보게 하였사온데 작년에 비로소 수령 3인 유후 사관 1인으로 하여금 수납하는 일을 감독하게 하온바 바치는 사람은 많고 감독하는 이는 단지 3사람뿐이라 이로 말미암아 한두 말쯤 바치러 온 자도 혹 20일이나 머물러 있게 되므로 그 배단이 전보다 배나 더하오니 전례에 따라 감고 생리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고 또 자사원으로 하여금 감독해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권 세종주기년 10월 14일 경인 첫번째 기사 상왕이 좌우 금위를 파하여 내금이 내 시위에 붙이게 하다. 세종시록 1권 세종주기년 10월 14일 경인 두번째 기사 정부 6조 3공신 등에게 면화를 하사하다. 3군 총재와 입직신료들에게도 면화를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1권 세종주기년 10월 14일 경인 세번째 기사 안후세의 공신노건과 별사제를 몰수하고 고향으로 쫓다. 의금부에서 안후세가 임금의 조지를 거짓한 것은 차명에 해당한다고 논지하였으나 임금이 명하기를 그의 원정공신 노건과 별사제를 몰수하고 속장 100에 처하여 고향으로 쫓아보내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1권 세종주기년 10월 14일 경인 네번째 기사 일본 일향주 태수가 표를 올려 신이라 칭하고 박물을 바치다.
세종시록 1권 세종적인년 10월 14일 경인 5번째 기사 비전주 사문 길견창이 박물을 바치고 모시 삼배 및 호피를 요구하다. 세종시록 1권 세종적인년 10월 15일 신묘 첫번째 기사 권원능에 참배하고 즉위한 일을 고하다. 시신과 각사에서 한 사람씩 호종하였다. 세종시록 1권 세종적인년 10월 16일 임진 첫번째 기사 권홍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병조참의 지사로 춘추관 편수관을 겸하게 하다. 권홍을 판한성부사 허주로 예조판서 권으로 예문관 제약 겸 성균사상 조치로 오조참의 유장으로 형조참의 출관으로 예조참의 정초로 사관은 의사관 대부 노기산 이안우 이종선 윤사영으로 각각 함길 전라 강원 황해도 도관찰사로 삼고 오성으로 전주 부윤 정상으로 판정주 목사를 삼고 처음으로 병조참의 지사로서 춘추관 편수관을 겸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1권 세종적인년 10월 16일 임진 두번째 기사 상황이 양녕대군을 불러보니 임금이 밤을 타가서 보다. 상황들에 이르러 죄를 만나 보았다. 세종시록 1권 세종적인년 10월 17일 개사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1권 세종적인년 10월 17일 개사 두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1권 세종적인년 10월 17일 개사 세번째 기사 정조사 김여지 등에게 갓신 및 옷 한 벌씩을 하사하다. 정조사 김여지 부사 이지강 진헌종마사 안망지에게 갓과 신 및 옷 한 벌씩을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1권 세종적인년 10월 17일 개사 네번째 기사 개경사 중에게 미두를 50석을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1권 세종적인년 10월 17일 개사 다섯번째 기사 대마도 종준이 사람을 보내어 조회하였다. 세종시록 1권 세종적인년 10월 17일 개사 여섯번째 기사 상황이 단일, 정조, 동지 외에는 축하 전과 박물을 주상전에만 올리게 하다. 여러 도의 축하하는 전과 박물을 다만 주상전에만 올리도록 하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1권 세종적인년 10월 17일 개사 7번째 기사 대사원 허지 등이 양녕대군을 불러들인 것에 대해 상황께 아뢰고자 하다. 대사헌 허지 등이 합사하여 개하기를 신등이 듣자옵건대 양녕대군 이제가 상황전에 와 있다고 하오니 제가 종사에 득주하였으면 전하가 다 아는 바이온데 이제 상왕께서 전내로 불러들이셨음은 신등이 놀라워 견딜 수가 없사오며 장차 상왕께 아뢰고자 하나이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부자 형제의 지극한 정으로 어찌 서로 보고 싶지 않겠느냐. 지난달에 상왕께서 불러보시고자 하였으나 대간의 청으로 인하여 이루지 못하시고 이제사 부르신 것이니 경들은 번거롭게 청하지 말라고 하였다. 지등이 굳이 청하였을 때 윤하지 아니하였다. 좌의정 박은이 아뢰기를 상황께 없어 죄를 부르신 것은 장차 경계하고 가르쳐 보존하려고 하시는 것이오나 오래 머물러 있게 되면 비단 대간만이 아니었고 백성들이 반드시 소동하는 것이오니 마땅히 속히 돌려보내도록 하시옵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 어제 잠깐 만나보았고 오늘 다시 만나보면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하니 지가 다시 아뢰기를 전날 서로 보신 것도 오히려 불가하옵거든 하물며 다시 보실 수야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지에게 일러 말하기를 경들이 전날 회안의 죄를 청하였을 때도 나도 아뢰고 싶었으나 상황께 없어 미리 헤아리시고 말리시어 감히 아뢰지 못하게 하셨으니 경들은 이후부터는 다시는 이 사실을 아뢰지 말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1권 세종주기년 10월 18일 가보 첫 번째 기사 김여진 등이 표전을 받들고 떠나갈 때 청승습사가 오지 않자 상황이 표에 이르다. 임금이 상황 전에 문안하니 상황이 임금과 더불어 백관을 거느리고 정조 화표전에 절을 하고 김여지와 이지강이 표전을 받들고 떠나갔다. 이때 청승습사가 아직 돌아오지 않을 까닭에 상황이 표에 배하였다. 그 표에 이르기를 복력이 해를 매김에 삼량교태의 기운을 열고 용정의 상서가 모여 만국이 와서 함께 조회함을 받으시니 무릇 해와 달이 비치는 곳엔 다 두루 춤추며 뛰노나이다. 삼가 생각건대 황상폐하는 총명 예지하시며 강건 수정하시와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다스리며 힘쓰시며 선기 옥형의 칠정을 살피사 문을 닫고 물을 절제하며 눈물 제도를 팔황에 펴셨나이다. 이제 아름다운 때를 당하여 순전한 복을 더욱 누리시옵소서. 공손히 생각하건대 신은 외람이 어리석은 자질로 다행하게도 융숭한 시절을 당하여 자취가 천구에 막히어 조반에 나아가지 못하오나 마음은 궁전에 달려있어 절하는 정성이 간절할 따름이옵니다 하였다. 천구는 조선 땅을 얘기한다. 세종시록 1권 세종주기년 10월 18일 가보 두 번째 기사 장가가는 우부대원 이수에게 말등을 하사하다. 안장가춘 말과 가신과 옷 한 벌씩을 하사하니 이는 수가 장가를 들기 때문이었다. 세종시록 1권 세종주기년 10월 18일 가보 세 번째 기사 재릉에 참배하고 유사에 거둥하다. 임금이 재릉에 참배하여 즉위함을 구하고자 유사에 거둥하여 원평에서 머물고 명하여 의정부와 육조의 당상과 대간에서 각각 한 사람씩 호가하라고 하였다. 경기관찰사 서슨이 와서 아련하였다. 세종시록 1권 세종주기년 10월 18일 가보 네 번째 기사 양녕대군이 광주로 돌아가다. 세종시록 1권 세종주기년 10월 19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어가가 임진에 이르렀는데 천둥이 치고 우박이 내리다. 세종시록 1권 세종주기년 10월 19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상황이 사람을 보내어 문안하다. 임금이 사자에게 옷 한 벌을 하사하다. 세종시록 1권 세종주기년 10월 19일 을미 세 번째 기사 병조 관원의 조회 후에 전쟁에 와서 배려하고 영을 듣는 범위를 확대하다. 병조에서 개하기를 일찍이 교수를 내리어 궁구의 중요한 일은 내가 친히 처단하겠다고 하옵셨는데 전자의 본조에서 출번 3군의 판부사 이하 호군 이상으로 하여금 사진하는 날부터 조회 후에 3군 집무소에 모여서 본조의 명령을 들은 뒤에야 해산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지 호군 이상만으로 하여금 한번 모이게 하는 것은 불편하옵기로 이제부터는 출번 3군의 사직 이하의 군사 및 본조 소속 내금 내시, 별시와 당번, 도성위, 음양위 등들도 주상전의 입번 외의 별패, 시패, 군기감, 의검부의 대소 관음과 서리로 하여금 매월 초하루와 16일 조회 후에는 전문에 한번 모여서 임금께서 옥자에 올라 앉으시거든 병조 당상과 낭청과 삼군 진무가 먼저 전쟁에 들어와 사배례를 행하며 이품 이상은 전에 올라가 좌차에 모시고 3군 판부사 이하 군사 및 전일의 군직을 겸한 일이 있는 자는 각기 직위의 차례대로 전쟁에 들어와 사배례를 행하고 나오며 다음에는 3군 갑사 도승이와 각도 별패 시위패가 전쟁에 들어와 차례대로 서되 중군의 앞에 쓰고 좌군이 그 다음 우군이 그 다음에 쓰고 다음에 도성이 다음이 경기 다음이 경상 다음이 충청 다음이 전라 다음이 강원 다음이 황해 다음이 함길 다음에 평안의 순서로 서서 사배례를 행하고 나가서 본조의 영을 들은 뒤에야 해산하되 근장방패 입번 및 차비 외의 인원은 본조 문 밖에 모여 영을 듣고서 해산하게 하려 하나이다 하니 상황이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권 세종적인년 10월 19일 을미 네 번째 기사. 영조 관원 등을 각도에 보내어 군사와 병기를 점거하고 정리하게 하다. 영조에서 기하기를 나라의 치안이 장국게 하는 방책은 무비보다 더 요긴한 것이 없사온데 나라가 오랫동안 편안하여 백성들은 병사를 보지 못하였고 중외의 관리들은 다만 한 문구로만 보게 되니 매우 불안합니다. 청하옵건대 본조의 관원 및 3군 진무를 각도에 나누어 보내어 군수와 병기를 점거하고 정리하여 뜻밖의 일에 예비케 하소서 하니 상황이 그대로 쫓았다. 세종시록 1권 세종적인년 10월 20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연도에서 잡은 금수를 상왕께 바치다. 세종시록 1권 세종적인년 10월 20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이후 이도분이 와서 알현하다. 세종시록 1권 세종적인년 10월 20일 병신 세 번째 기사. 태조의 진전 역사를 살펴보기 위해 유사에 들어가다. 시신사 하연 등이 근신을 보내어 태조의 진전을 건축하는 역사를 살피도록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몸소 가서 보리라 하고 이에 유사에 들어가 그것을 살펴보고 해풍에서 머물렀다. 세종시록 1권 세종적인년 10월 20일 병신 네 번째 기사. 황해 노관절사 이추가 박물을 바치다. 세종시록 1권 세종적인년 10월 21일 정류 첫 번째 기사. 상왕이 동경에 거둥하여 새로 세우는 이궁을 둘러보다. 세종시록 1권 세종적인년 10월 21일 정류 두 번째 기사. 재릉에 제사 지내다. 우의정 이원이 아헌하고 한평군 조연이 종헌하였다. 세종시록 1권 세종적인년 10월 21일 정류 세 번째 기사. 도승에 머물러 있는 정부와 육조에서 이관을 보내어 문안하다. 정부와 육조에서 이조 참판 이관을 보내어 문안하고 주과를 바쳤다. 세종시록 1권 세종적인년 10월 21일 정류 네 번째 기사. 인경사에 미두를 50석을 하사하다. 세종시록 1권 세종적인년 10월 21일 정류 다섯 번째 기사. 진천 건축 비용으로 유사의 무명과 배를 내리고 해풍에서 머물다. 유사의 무명 100필과 배 100필을 하사하여 진전을 건축하는 비용으로 쓰게 하고 돌아오는 길에 해풍에서 머물렀다. 세종시록 1권 세종적인년 10월 21일 정류 여섯 번째 기사. 남양군 홍서의 졸기. 부엄을 듣고 3일간 조실을 정지하도록 명하였다. 서는 고려의 재상 홍사범의 아들이니 무죄가 있었다. 시호를 강량이라 하니 시법에 온화하고 부드러우며 악을 좋아함을 강이라 하고 전쟁에 공로가 있는 것을 양이라고 한다. 세종시록 1권 세종적인년 10월 22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임진에 머물다. 세종시록 1권 세종적인년 10월 22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제주 경찰관 고득종이 은 1700여냥을 사오다. 은 1771냥을 사가지고 왔다. 세종시록 1권 세종적인년 10월 22일 무술 세 번째 기사. 명나라 황제가 해동천과 표범을 잡도록 보낸 지휘와 천호를 보호 호송케 하다. 일찍이 제가 지휘 백안 불하와 천호 이민 들에게 군관 54인을 거느리고 보내어 삼살 땅에서 송골매를 와 스라소니를 잡게 하여 여영군 소보리구자와 에서 떼를 타고 강을 건너오므로 선준이와 박미를 보내어 위로하여 겸하여 염탐하게 하였고 이에 또 판사 정교를 보내어 모관을 하사하고 또 그들이 향하는 곳을 따라가며 소용되는 물품을 대어주고 호송하도록 명하였다. 삼살은 한경남도 북청이고 스라소니는 표범이며 여영군은 평안북도 자성군이다. 세종시록 1권 세종적인년 10월 22일 무술 네 번째 기사. 병조 당상 및 3군 도진무도 정사에 참여케 하다. 선지하기를 이후로 내가 정사를 보는 날에는 병조 당상 및 3군
도직무들이 아울러 참여하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1권 세종적인년 10월 23일 기해 첫 번째 기사 햇놀이가 지다. 세종시록 1권 세종적인년 10월 23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원평에서 머물다. 세종시록 1권 세종적인년 10월 23일 기해 세 번째 기사 병이 난 참찬 김전에게 문병케하고 털옷 등을 내리다. 참찬 김점이 의주로부터 돌아와 병으로 용천참에 머무르니 임금이 사람을 보내 문병하고 털옷과 모관을 하사하였다. 용천참은 평북 철산군이다. 세종시록 1권 세종적인년 10월 23일 기해 네 번째 기사 민무구 등 형제의 처자를 외방에서 자유롭게 살게 하다. 임금이 선지를 물어받들어 민무구 등 형제의 처자를 외방에서 자유로 살도록 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록 1권 세종적인년 10월 23일 기해 다섯 번째 기사 사헌지평이 술과 밥을 강제로 사들여 호가하는 군사를 먹인 유후를 탄핵하다. 유후 이도본 등이 술과 밥을 강제로 사들여 어가를 따라가는 본인 군사에게 먹인 죄를 탄핵함에 대하여 논핵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록 1권 세종적인년 10월 23일 기해 여섯 번째 기사 경기도 관찰사가 술과 과일을 바치다. 호가하는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세종시록 1권 세종적인년 10월 24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상황이 여우사에서 돌아온 임금을 위해 서교에서 주연을 베풀다. 임금이 이웃사로부터 돌아오니 상황이 서교에서 맞이하여 주연을 베푸고 지극히 기쁘게 노래도 주고받고 하였는데 종친과 재상이 모두 참석하고 대사원 허지는 명하지 않았어도 춤을 추었다. 세종시록 1권 세종적인년 10월 24일 경자 두 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서선에게 옷감을 경력 송인산에게 옷을 하사하다. 세종시록 1권 세종적인년 10월 25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1권 세종적인년 10월 25일 신축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1권 세종적인년 10월 25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상황전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1권 세종적인년 10월 25일 신축 네 번째 기사 상황이 흉년이므로 각도 별표의 입번을 그만두게 하다. 세종시록 1권 세종적인년 10월 25일 신축 다섯 번째 기사 태실 정고사 정의호가 태실 산도를 바치다. 정의호가 진양으로부터 와서 태실 산도를 바치니 그 산은 진주의 속현 곤명에 있는 것이었다. 세종시록 1권 세종적인년 10월 25일 신축 여섯 번째 기사 전주 부윤 오승이 부모의 분묘 이장을 칭탁하고 부임하지 않다. 글을 올려 사직하고 부임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1권 세종적인년 10월 26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인정전에 나아가 군신의 조회를 받다. 세종시록 1권 세종적인년 10월 26일 이민 두 번째 기사 편전에 나아가 경연에서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1권 세종적인년 10월 26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상왕전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1권 세종적인년 10월 26일 이민 네 번째 기사 좋은 말생과 하연에게 돈피 갓 옷을 하사하다.
세종시록 1권 세종주기년 10월 26일 이민 5번째 기사 과거 통례문을 지내서 조례에 익숙한 자는 통례문을 겸임하게 하다. 예조에서 개하기를 일찍이 통례문을 지내서 조례에 익숙한 자는 통례문을 겸임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권 세종주기년 10월 26일 이민 6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집행 이좌의 고신에 서명하지 않다. 까닭은 그의 자서 정탁이 그가 불효의 죄가 있다고 거짓 읊어 말한 것이었다. 자서는 손이 누이의 남편을 말한다. 세종시록 1권 세종주기년 10월 27일 계묘 첫번째 기사 비와 눈이 내리다. 세종시록 1권 세종주기년 10월 27일 계묘 두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1권 세종주기년 10월 27일 계묘 세번째 기사 후사 없는 삼공신의 천첩의 맏아들이 공신자손 반열에 참여함을 허락하다. 임금이 선지를 물어 받들고 명하기를 후사가 없는 삼공신의 천첩의 맏아들을 공신자손의 반열에 참여케 함을 허락한다고 하였다. 세종실록 1권 세종주기년 10월 27일 계묘 네번째 기사 종묘 오실의 계에 금으로 그림을 그리지 말라고 하다. 다른 예에 따라 화금을 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록 1권 세종주기년 10월 27일 계묘 다섯번째 기사 군신이 첫눈을 축하하려 하자 임금이 천둥과 지진이 있었다고 하여 받지 않다. 군신이 첫눈을 축하드리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겨울에 천둥과 지진이 있었으니 첫눈을 어찌 좋게 축하하리요 하였다. 박은과 이원 병계량 등이 나아가 아뢰기를 신들이 첫눈을 축하드리려 하옵되 상감께서 겨울에 천둥과 지진이 있었다 하여 받지 않으시니 신들은 상감께서 재앙을 만나 두려워하심을 깊이 기뻐하나이다. 생각하옵건대 상감께서 재앙을 만나 이미 두려워하시기로 하늘에서 상스러운 눈을 내리신 것이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1권 세종주기년 10월 27일 계묘 여섯번째 기사 상왕과 임금이 동교에 거둥하려다 따르는 이들의 고생을 생각해 중지하다. 상왕이 임금과 더불어 동교에 거둥하여 활 쏘는 것을 보려 하였다가 날씨가 심히 추움으로 중지하려 하니 박은 등이 아뢰기를 오늘의 추위는 겨울철로는 당연한 것이온데 거둥하시면 무슨 해로움이 있겠습니까? 하니 상왕이 말하기를 모든 것을 이바지하는 사람과 따라 수종하는 사람들이 그 고생은 이루다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하고 드디어 중지하였다. 세종시록 1권 세종주기년 10월 27일 계묘 일곱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이방 간부자 이숙번 염치용 등의 조회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의정부에서 글을 올려 아뢰기를 군부의 원수는 한 하늘 아래에서 더불어 살 수 없습니다. 이방 간부자 및 방만 임술래 신효창 정용수의 죄는 반역죄에 관계되오니 용서할 수 없는 바이오며 이숙번 이직은 상왕의 은혜를 저버리고 임금의 총명을 기망하였사오며 염치용과 박문중은 상왕의 가시를 거짓으로 진술하였사오니 이들은 모두 전하의 불공대천지 원수이오니 청하옵건대 유사에 내리시어 강상을 바로잡게 하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1권 세종주기년 10월 27일 계묘 여덟번째 기사 상왕이 조말생에게 하윤의 아들 하영을 등용할 뜻을 말하다. 하윤의 공후는 경들이 아는 바인데 그의 아들 하영은 언제 상기가 끝나며 장차 하장은 나이가 몇 살이뇨 하고 또 말하기를 윤은 재상이 되어 아는 것은 말하지 않음이 없으며 마음을 다하여 나라를 도왔나니 충성스럽고 정직한 신하로는 이 같은 사람이 없음에 영이 만약 상기를 마치면 그를 불러내 등용하려 하노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1권 세종주기년 10월 27일 계묘 아홉번째 기사 하연에게 털옷을 하사하다. 세종시록 1권 세종주기년 10월 27일 계묘 열번째 기사 상왕이 노상왕에게 첫눈을 봉하여 올리다. 첫눈 봉하여 서로 장난하는 풍습.
상황이 첫눈을 봉하여 약이라고 이끌고 내신 최유를 보내어 장난삼아 상왕전에 올린 노상왕은 미리 알고 사람을 시켜 최유를 쫓아가 잡으라고 하였으나 미처 잡지 못하였다. 고려 쑥국에 첫눈을 봉하여 서로 보내는데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한턱을 내게 되며 만약 먼저 그것을 알고 심부름 온 사람을 잡으며 보낸 사람이 도리어 한턱을 내게 되어 서로 장난한다고 하였다. 세종시록 1권 세종절기년 10월 27일 개묘 첫번째 기사 함길도도 관찰사 노기산 등이 상왕전에 나아가 사직하기를 고하다. 전라도 관찰사 이안우, 황해도 관찰사 윤사영, 함길도 관찰사 노기산 등이 상왕전에 나아가 사직하기를 고하니 상황이 귀산에게 말하기를 듣건대 경의 모친이 노병이 있다 하던데 과연 그러하냐 하니 귀산이 대답하여 아뢰기를 신의 어머니가 나이 76세이온데 병석에 오래 있사오니 주상께서 없어 즉위하옵신 처음에 감히 사임하지 못하였나이다 하였다. 상황이 말하기를 내 장차 수상께 말하겠으니 경은 아직 머물러 명을 기다리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1권 세종적인년 10월 27일 개묘 12번째 기사 경기 군기 점고 찰방이 강화 교동 산성과 광주 일장성의 수축을 청하다. 풍년을 기다려 수축하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록 1권 세종적인년 10월 27일 개묘 13번째 기사 이미 개조한 종묘 오실의 옛 휘장과 책부를 불사르다. 예조에서 개하기를 신들이 삼가 옛 제도를 삼고하옵건대 제기와 제복이 깨어지고 헐어서 깊고 거칠 수 없는 것은 다시 받고 마련하되 그러시면 땅에 묻고 오시면 살라싸운데 종묘 오실의 휘장과 책부를 이제 이미 개조하여 싸운즉 그 옛적 것은 사르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권 세종적인년 10월 28일 갑진 첫번째 기사 상황이 주연을 베풀고 이방간 등에 대해 불문에 붙이기를 대신들에게 당부하다. 상황이 주연을 차리고 임금을 맞아 위로할세 효령대군 이보와 영도년 유정연 좌의정 박은 우의정 이원 참찬 변계랑 이조판서 정려 호조판서 최희 예조판서 허조 공조판서 맹사성 병조판 참판 이명덕 대사원 허지 사간 정수옥 및 6대언이 참석하였는데 상황이 여러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들으니 경들이 청하기를 이방간 부자 및 방만 임술래 신효창 정용숙 이숙번 황희 염치용 박문중 권약들의 죄는 군부의 원수이니 복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청했다 하니 소위 복수라는 것은 아비로서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함이냐. 내 제위 19년에 어찌 나로서는 능히 할 수가 없어서 후대를 기다려 하라고 남겨둘 수가 있겠느냐 하고 이에 탄식하며 말하기를 나의 100세 후에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시 말하지 말라 하고 또 말하기를 방만은 성품이 물러서 태상의 명을 어길 수 없을 것이며 또 방만들의 일을 어찌 일일이 법대로만 할 수 있겠느냐. 효창과 용수가 안우세로 하여금 그 실정을 다 갖춰 진술을 하게 하였으나 우세가 스스로 제공을 삼으려고 하여 효창 등의 말을 고하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였으니 지난날 신문할 때 그 실정을 알았노라. 그리고 치용 문중 권야악의 일은 내가 말하기 부끄러운 바이며 황희는 내가 처음에 그를 잘못 정직하지 못하다고 여기서 그의 생질 오치선으로 하여금 물어보게 하였더니 그가 말하기를 세자는 참으로 부득하나 그러나 나라의 후사에 대하여 어찌 감히 간언을 올리겠느냐고 하였으니 내가 생각하건대 그 말에 무슨 죄가 있으리요. 숙부는 나에게 공이 있어 본디 보존하려 하였는데 다만 일찍이 세자에게 자주 배웠다는 말이 있어 나는 비록 그 자취를 보지 못하였으나 깊이 그 계책을 헤아려 보건대 전자의 무구들이 모든 왕자를 없애버리려고 꾀한 것은 세자를 위하여 그리하려 하던 것이었는데 숙부는 나의 뜻을 받들어 무구들을 공격하기에 매우 힘을 썼으니 지금 필시 아마도 세자가 저를 의심하고 꺼릴까 하여 돌려서 붙여 보려고 할 것이며 무구들은 필연 다시 왕자들에게 없애버리려는 꾀가 있을 것이라고 멀리 귀양 보냈으니 다시는 이 일에 대하여 죄를 청하지 말라고 하였다. 술이 들어와서 노래 부르며 화답하곤 하였다. 상황이 말하기를
좌중의 아름다운 손님들은 다 옛날 친구들이다 하니 정현들이 떨어내려가 사리하였다. 주연이 중간쯤 되었을 때 박은이 나아가 아뢰기를 양령을 가까운 데 살게 하면 마땅치 않습니다 하며 상황이 임금 앞의 정연과 허지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부자는 천성이라 나는 때때로 그를 보고 싶어 하거늘 어찌 먼 곳에 부처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하니 지가 아뢰기를 국가대계를 생각하시와 은혜를 끊으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 상황은 낯빛을 변하고 말하기를 부자의 사이를 경을 어떻게 하려는 것이뇨 하고 임금도 눈물을 흘리니 정형들은 함께 물러나 자리로 돌아갔다. 대은 성음이 술을 올리니 상황이 말하기를 너를 보니 성령이 생각나는구나 하며 여러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성씨 일문은 원정공신에 견줄만 하다 하니 음은 성령대군 부인 성씨 백부이다. 두 임금이 일어나 춤을 추니 모든 신하들도 번갈아 춤을 추어 밤이 사경에 이르렀어야 파하였다. 아비는 태종이 자기를 말한 것이다. 세종실록 1권 세종 적유년 10월 29일 을사 첫번째 기사 일본 비전주 중 일향주 태수 관서도 축전주 석성관부가 칼, 향 등을 바치다. 칼 6자를 바치고 배와 호피 등의 물건을 요구하므로 모시와 삼배 각각 오필과 호피 5장을 하사하였다. 일향주 태수 원신 도진 원구가 사람을 보내어 향 100건, 흑목 100건, 청궁 10건, 납 50건, 개심과 단목 각 100건, 심호병 한 쌍씩 정자향 4개를 바치니 명주 5필, 오명 175필을 하사했다. 관수도 축전주 석성관부 평만경이 사람을 보내어 향 30건 등 500본 호초정향 빛낭 각각 2건씩 자단 100본을 바침으로 모명 150필을 하사하였다. 세종실록 1권 세종 적유년 10월 30일 병호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1권 세종 적유년 10월 30일 병호 두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1권 세종 적유년 10월 30일 병호 세번째 기사 상황전에 무난하다. 세종실록 1권 세종 적유년 10월 30일 병호 세번째 기사 도호부 이하에는 교도를 두지 않고 예전처럼 학장을 두게 하다. 이조판서 정력 등이 계하기를 사표의 직임은 중대하다고 할 수 있어 아니할 수 없사온데 아마 이마적 생혼과 진사로서 교도가 된 사람 중에 비열한 무리들은 대체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취직한 지 오래지 않아 문득 관직을 스스로 사퇴하니 외람하게도 차함함에 다름없으며 더욱 유관에서는 주는 옥만 허비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도호부 이상은 문과 출신자로 임명하여 보내고 그나 아버지는 전과 같이 학장을 두게 하소서 하고 최이도 아뢰기를 이제 새로 교도를 두면 관에서 주는 복록의 비용도 또한 많을 것이오니 이웃 향리의 나이 지긋하고 등망이 뛰어나 사표가 될 만한 사람으로 학장을 삼느니만 갖지 못합니다 하니 그대로 쫓았다. 차함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이름만 빌리는 벼슬을 말한다. 세종실록 1권 세종 적유년 10월 30일 병호 5번째 기사 화산부원군 장사길의 졸기 사흘 동안 조시를 정지하고 궁중에서 사흘 동안 조찬을 진어하였다. 시호를 희양이라 하니 시법에 삼가 조심하여 두려워 그리낌을 회라고 하고 전쟁에 공로가 있음을 양이라 한다. 사길은 의주만우 장렬의 아들이며 대대로 토호였다. 사길은 용모와 행동이 아름답고 수염이 길어 그 배를 지나가며 무예가 있어 태조가 뽑아서 신복이 되었고 그의 아우 장사정과 함께 개국 공신이 되었다. 그러나 기첩으로 아내를 삼아서 이 때문에 그를 부족하게 여겼다. 기첩에서 난 아들 장주가 있다.
세종시록 1권 세종적인년 10월 30일 병호 6번째 기사 시신하는 날마다 상황견에 숙배하는 것을 당상과 낭청 한 사람씩만 하게 하다. 선지로 병조에 명령을 내리기를 시신하는 날마다 나에게 숙배를 행할 때는 다만 당상 한 사람과 낭청 한 사람만 보내고 그 밖에는 다 주상전 조에 참여하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1권 세종적인년 10월 30일 병호 7번째 기사 일본 관수로 구주 도원수 원도진이 박물을 바치다. 세종시록 1권 세종적인년 10월 30일 병호 8번째 기사 사람을 죽인 산호 우동 등을 참형에 처하다. 우동 김원길이 사람을 죽였으므로 참형에 처하다. 세종시록 1권 세종적인년 10월 30일 병호 9번째 기사 간부와 모의하여 남편을 죽인 여인과 간부를 참형에 처하다. 여인 말은가이가 간부 김삼천과 모의하여 그 남편을 죽였으므로 말은가이는 능지처참하고 삼천은 참형에 처하였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1월 1일 정미 첫번째 기사 상황이 강화에 백역한의 집을 지어 양녕대군을 거쳐 하게 하다. 상황이 말하기를 양녕의 죄는 종사에는 관계되지 않고 오로지 이것은 김한로의 짓이다. 그 아들은 죄가 없는데도 아버지를 따라 작은 집에 있으니 화재가 두려움으로 내가 이를 심히 불쌍하게 여긴다. 다만 양녕이 성품이 안정하지 못하므로 간사한 무리들이 몰래 서로 유인할까 염려하니 강화에 집 100여칸을 지어 들어가 거처하게 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1월 1일 정미 2번째 기사 상황이 장사기를 어떤 등급으로 장사 지낼 것인가에 대해 묻다. 임금이 상황이 말하기를 장사기를 어떤 등급의 예로서 장사 지내는가 하니 조말생이 대답하기를 공신으로서 부원군에 책봉되었으니 1등의 예로서 장사 지낼 것입니다. 했다. 상황이 말하기를 내가 왕위에 있을 때는 대신이 죽으면 은희의 두텁고 박한 것으로서 혹은 부위를 주기도 하고 혹은 부위를 주지 않기도 하였는데 사길의 형제가 정성을 다해 나라를 받들었으니 얘가 마땅히 1등으로서 장사 지내는 것이 공의이고 공인의 친족 때문임은 아니다. 주상께서 반드시 부위를 내리고자 하더라도 마땅히 이를 중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듣건대 그 집이 심히 가난하다고 하니 본궁의 쌀 10석으로서 내려주고자 한다고 하였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1월 1일 정미 3번째 기사 태실도감에서 진주 태실에 시위 풍감 8인과 수호 8인을 두기를 청하다. 상황이 그 말을 따랐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1월 2일 무신 첫번째 기사 상황이 회안군과 강상인과 박습의 처벌 문제에 대하여 말하다. 상황이 말하기를 육조와 대간이 회완 등의 죄를 청하는데 회안은 간사한 사람에게 그릇 인도되어 군사를 일으키게 된 것이다. 강상인이 생원이 된 때부터 나의 서제가 되었으며 그 수고로움을 생각하고 대우가 극진히 후하였으니 마땅히 충성을 다하여 나를 섬길 것이거늘 병조가 항상 전문에 있음을 기화로 군무를 아뢰지 않았으며 안문하였을 때 능히 깨달아 살피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반드시 압슬형을 써서 신문을 하여야만 그제야 그 진상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박습이 상인의 말을 믿고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나는 죄가 차등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길제는 불로도 오지 않으며 두 임금을 섬기지 않겠다는 뜻을 굳게 지키니 신하의 절개는 전실로 이렇게 해야만 될 것이다 하였다. 조말생이 아뢰기를 이보다 먼저 많은 신하들이 여러 번 상인 등의 죄를 정한 것도 또한 이 때문입니다. 박습의 사람된 품이 어찌 강상인의 지휘를 따를 사람이겠습니까? 신은 그들의 죄가 경하고 중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했다. 상인이 이르기를 지신사를 불러오느라 내가 조상을 청하여 이를 말할 것이다 했다. 임금이 곧 상왕전으로 나아갔다. 서제는 설의이고 병조는 참판을 말한다.
세종시록 2권 세종주기년 11월 3일 기이후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상왕께서 이 방간을 보존하고자 하는 뜻을 좌사간 정수홍에게 말하다. 정사를 보았다. 좌사간 정수홍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처음 왕위에 올랐으니 군부의 원수를 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와 대간이 번갈아 글을 올려 논청하였는데도 이 방간의 부자를 아직 형에 처하지 않았으니 신들은 실망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상왕이 일찍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회남왕이 반역을 도모하였는데 한나라에서도 오히려 죽이지 않았으며 사차기는 이를 칭찬하였다. 내가 한나라의 무죄를 본받아 이 방간을 보존시키고자 한다 하였으니 내가 이로써 청하지 못한 것이다 하였다. 수홍이 아뢰기를 원컨대 전하께서는 형벌을 밟고 바르게 하시와 사람의 평판에 합하게 하시고 그 주인의 노비가 관에 몰수되지 않은 것은 마땅히 다 몰수해야 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하연에게 명하여 마감하여 아뢰라 하였다. 회남왕은 한나라 종실 요장을 말한다. 세종시록 2권 세종주기년 11월 3일 기후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 대학년인을 강하다. 수나라의 설도형이 고조의 송을 올리니 양제가 이를 보고 기뻐하지 않았다는 말에 이르러 임금이 말하기를 도형이 선조를 칭송하였는데 양제가 도리어 기뻐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무슨 마음일까 하였다. 선조는 고조를 말한다. 세종시록 2권 세종주기년 11월 3일 기후 세 번째 기사. 상왕이 편전에 나아가 제신들과 강상인 등의 일을 다시 의논하다. 상왕이 편전에 나아가서 조말생 원숙장 윤하 하연에게 말하기를 전일에 강상인의 일을 말하다가 마치지 못하였으니 다시 경들과 일을 말하려 한다. 상인이 생원으로부터 참판에 이르렀으니 특별히 은혜로서 대우한 것이거늘 일찍이 감사해야 할 줄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딴 마음 품고 군무를 아뢰지 않고 다만 각 시간마다 사고가 없다고만 아뢰었으며 또 주상이 왕위에 오른 지 3일 만에 와서 보고하기를 각도에서 바친 내를 마땅히 부왕에게 올려야 될 것입니다 하므로 나도 또한 옳다고 하여 즉시 상인으로 하여금 선지를 받들어 공문을 보내도록 하였더니 상인이 4, 5일 동안이나 늦춰두고 실행하지 않았다. 다시 공문을 보내게 하였더니 그제서야 아뢰기를 왕지를 받들어 공문을 보내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므로 내가 그 말을 따랐다. 또 홍주에 안치한 김국진을 부르게 하였으나 상인이 또한 받들어 실행하지 않았으니 만약 우리 부자를 차별 없이 사랑하였더라면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장차 뒷날의 준비를 하려는 것이다. 그 마음을 살펴본다면 그가 용렬하고 악한 것이 심하였다. 다시 군문하여 만약에 반역할 마음이 없는데 이를 죄주면 실로 원통하고 억울함이 될 것이니 마땅히 이를 용서하여야 되겠지만은 만약에 진실로 반역할 마음이 있었다면 신하가 유독 상인뿐만 아니라 임금도 다만 지금 이때뿐만 아니니 어찌 왕법으로서 이를 다스리지 않겠는가. 그때 행수인 당해 관원도 또한 마땅히 질문해야 될 것이다 하였다. 원숙이 아뢰기를 박습이 비록 상인의 말만 따랐다고 하지만은 그러한 일에 경험이 없으니 어찌 알지 못하고 이 일을 하였겠습니까 하였다. 이에 장윤하를 명하여 좌우 의정의 집에 가서 묻게 하였더니 박은이 아뢰기를 상인이 범한 죄가 이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임금께서 인자하여 경한 형벌에 처하였으니 온나라 시민이 논청하였으나 윤허를 얻지 못하였는데 지금 다시 신문하게 하시니 신은 실로 기뻐합니다 하였다. 이원이 나가 아래는 말로 또한 박은의 의논과 같았다. 이에 의금부 진룹 안희덕을 단천으로 보내어 홍련안을 고구로 보내고 도사 노진을 사천으로 보내고 진준성을 무장으로 보내어 상인 박석 최지지 이각을 잡아오게 하였다. 세종시록 2권 세종주기년 11월 3일 기이후 네 번째 기사. 완공된 상왕전의 신궁을 수강궁이라 하다. 세종시록 2권 세종주기년 11월 3일 기이후 다섯 번째 기사. 상왕이 효령대군 유정현 등에게 오매패를 하나씩 나누어 주다. 효령대군 이보와 유정현, 시몬, 박은, 이원, 연사종, 최윤덕, 이준생, 하경복, 조말생, 이명덕에게 각각이 하나씩 내려주었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1월 3일 기유 6번째 기사 전 의정부 참찬 성발도의 졸기 조일을 3일 동안 폐하였다. 발도는 부원군 성성린의 아들이다. 사람된 품이 순수하고 후하며 다른 마음이 없었다. 중앙과 지방의 벼슬을 역임하여 명성과 공적이 있었다. 시호를 경숙이라 하였으니 의로 말미암아 이를 제어하는 것이 경이요 마음을 꽉 잡아 결단하는 것이 숙이다. 후사가 없었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1월 3일 기유 7번째 기사 참찬 변계량에게 봉숭할 때 상왕에게 헌수할 악장을 짓게 하다. 봉숭하는 날에 상왕에게 헌수하고자 한 때문이었다. 그 사이에 햇빛이 건문에 비치니 경치가 산뜻한데 구중의 선악소리 하늘까지 들리는데 임금이 와서 난산문을 올리니 태평 세상을 만만년에 누리리라. 이른 왕업을 지인이 계승해 지키니 백성이 다 함께 천년수를 추곤하였네. 아 만년 동안이나 복록이 올 것이다. 금준에 술이 가득한데 달빛이 더디구나. 성자가 수주를 올리니 억만년까지 부모를 위함이었다. 삼가 생각한데 성수는 천지와 함께 장구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것은 처음에 헌수하는 노래이다. 또 하늘이 동방을 돌본다는 곡을 지었으니 그 곡에 아 하늘이 동방을 돌보아 상승을 낳아 위태한 세상을 구제하였네. 아 만수무강하소서. 태조를 도와 고려를 대신하게 하고 적장을 높여 천륜을 바루었네. 아 만수무강하소서. 상제의 명을 받아 군사가 되었으니 다사가 도와 모든 공적이 빛나네. 아 만수무강하소서. 해적이 굴복하고 감로가 내리니 세상의 태평함은 옛날에도 드물었네. 아 만수무강하소서. 성자를 두어 왕업을 맡겼으니 오래 수를 누려 만년까지 살 것이다. 아 만수무강하소서. 이것은 연희를 파하는 곡이다. 남산수는 시경천부편의 여남산지수 붉은불붕에서 인용한 것으로서 남산처럼 장수하기를 축원하는 말이다.